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최장 교수님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어떤 거가 있죠? 주제는 예, 더불어민주당도 예, 까마귀 고기 먹었나? 예, 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박찬대 최고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예, 이재명 씨를 두고서 검찰이 224회 그 압수수색을 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윤 정부 들어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 검찰의 편파적인 압수수색이 그 수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윤 정부 들어와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얘기를 하나. 이게 까마귀 고기 먹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을 70여회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지금 윤 부인인 김건희나 그 장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지금처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윤 정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이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윤 정부 때의 공정과 상식이 결여됐다고 하나.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제 그 이재명 씨만 두고서 얘기를 하고 문 정부 때 일어났던 그 조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알다시피 그 윤석열이가 중앙지검 있을 때 박근혜에 대한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특검을 했잖아요. 박근혜 특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도 잡아놓고.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 뭐 한 200명 보수 인사들이 한 200명 정도 잡혀가고 한 1,000명 정도가 아주 엄청난 수사를 당하고, 그 당시에 그 특검이 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이제 박근혜 일종의 윤석열을 이제 사냥개로 이제 사실은 이제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원죄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폐청산 수사 네. 과정에서 윤석열이를 이제 그렇게 키워왔던 거잖아요. 한동훈이하고. 음.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맞죠. 조국 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이제 알고 이제 들이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원죄 때문에 아무 할 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윤석열이다 아니면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문정부 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국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입 다물고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대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파적 수사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 그 박찬대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박홍근 씨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김건희 특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감한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감사원 사무국장 유병호,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기획수석 이관섭,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대감이라고 그러대. 대통령과 감사원이 서로 짬짬이로 그 내용을 주고받았다 이런 뜻에서, 그러면 이거를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 공수처가 뭐 하는지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걸 공수처에 고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수처에 고발해봤자 어차피 그 검사나 판사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는 어차피 검찰로 하게 되니까 공수처 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분명히 검찰로 다시 이송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뿐만이 아니라 그 공수처에서 하던 김건희 그 관련 수사, 그게 그 두 가지 중에 도이치모터스인지 아니면은
그건지 그 학력 위조인지 모르겠으나 공수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개념이 없는 것이 정말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이 조국 때도 이런 그 편파 수사 편파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넣어놓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첩을 해버리는데 이 뭐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 굉장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 떠들고 박홍건이 또 김건희 특감한다고 특감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것만 해도 기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쇼. 민주당. 예, 저는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감을 한다는 것도 결과를 알 수 없고 지금 공수처에 넘기는 뭐 것도 검찰총장 직무유기라든지 뭐 아니면 한동훈의 그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뭐 탈법 그 시행령 갖다가 이용한 그런 입법 무력화 시도라든지 지금 뭐 한동훈이가 지금 벌려놓은 뭐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탄핵한다 뭐 한다 뭐 말만 꺼내놨지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탄핵이나 이런 조처는 하지 않고 이거를 자꾸만 어디로 미루냐면은 경찰에 미루고 검찰이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찰을 우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믿냐면 믿지를 않아요. 보면은 편파 수사를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우리 그 모가지를 검찰과 경찰 안에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 이것이 시간 끌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부담을 피하고 미루기. 검찰에게 미루기. 그래서 검찰이 편파 수사한다고 욕을 하기. 이런 식으로 정치 쇼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국회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견제도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사법부는 우리가 봤듯이 국회에서 정말 그 드물게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게 뭐냐?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이게 뭐냐면 사법부라는 것은 예방의 효과가 있거든요. 엄벌함으로써 그 다음에 판사를 경고하는 뜻이 있는데 임성근을 퇴직했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면 판사들이 지멋대로 일을 해놓고는 퇴직만 사표만 써버리면 무죄가 된다는 이런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식의 걸 했을 때 그러면 국회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뜻으로 탄핵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는 헌법재판소 9명의 관료 앞에 조아리고 그 모가지를 그 앞에다가 틀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법 권력인데요.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가 검찰 앞에 머리 조아리고 경찰 앞에 머리 조아리고 헌법재판소 앞에 머리 조아리고 이러니 국회가 제구시를 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뿐이 아니라 그 임종원 씨인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임종원 씨인데 이 사법농단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권한 건 맞는데 직무에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에도 꼭 적혀져 있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헌법에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법관들은 자기가 월권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무 규정에 없는 어떤 월권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 국회가 제구시를 못 해주는 것이.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국회가 지금 국민의 위험한 권리를 갖고서도 행정부도 안 돼. 사법부도 통제가 안 돼. 안 돼. 그다음에 서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거나 아니면은 여야가 이제 서로 이제 짜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어떤 정치적 이해로. 예. 그래서 유시민 씨가 그랬잖아요. 여야는 누가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그 권력을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야가 짬짬이를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뭐냐면 선거를 장사로 하고 있다. 선거.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돈을 받고 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비용을 보전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번 하고 나면 100몇 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빌딩 사는데 여야가 모두 다 빌딩 사는데 집어넣고 하는 아니 것이죠. 원래 내가 선거법을 아는데 그거는 이제 필수 경비만 선거에 의해서만 사용해서 사후에 그 증빙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경고를 했어요. 이거를 고치라 했는데도 여야가 짬짬이가 돼서 자기네들 돈 생기니까 여도 빌딩 사는데 돈 넣고 야도 빌딩 사는데 돈 넣고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안 고치죠. 그러니까 이 국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국회는 사법부도 행정부도 견제하지 않고 자기네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 국회 요새 국감 중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감사원이라든지 뭐 김문수라든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번 그런 어떤 국정감사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좀 인물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그게 어제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대통령 수석 비서실과 그 감사원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안 그래도 감사원장 취재가 우리는 대통령 보좌하는 기관이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이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감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조정훈 의원이 대통령이 왜 감사 사건을 이렇게 주문을 하냐. 감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 국민청원, 국회, 국무총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조정훈을 비롯해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 조정훈이 파한 대수하는 그 모양이 사진이 나왔어요. 아니 감사원장이 자기가 감사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는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견제인데 대통령이 보통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게 감사원장으로서 할 말인가 하고서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국회의원들이 다 웃음바다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최재라는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인데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의 보좌 기관이다,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이라서 감사를 청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감사를 각종 감사원의 감사가 대통령에 의해서 했다는 건 자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감사원과 대통령 간의 그 헌법기관 간의 그 독립성을 갖다가 위배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최재해뿐이 아니라 저는 최재해는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 자체가 그 최재해의 발언에 대해서 판대수를 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최재해는 물론이고 감사원장 최재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신도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최재해의 발언에 대해서 판대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도 행정부도 감사원도 그게 엉망진창인 것이 이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정책과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진석이다.
정진석이 부회장입니다. 국회 의장이 아니라 부의장이죠. 그렇다면 정진석이 친일 발언을 했다. 그의 조상이 친일로서 농민들을 수탈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런 나름대로 뭐 어떤 조처를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조처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진석 이슈가 정작 해야 되는 감사 그 시스템을 전부 다 덮고 그냥 그 사람들의 관심을 정진석에게 모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진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부의장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이 모두 똑똑한데 이 사람의 성분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 국회에서 정진석을 부의장으로 앉혔다는 그 국회 자체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진석이 친일 가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이 정진석을 나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승민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면 국회에서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자라고 법안을 발의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마치 자기가 식문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들이 좀 가스럽죠, 사실은. 예, 그렇죠. 시대에 편승해서. 그리고 이제 어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김문수가 윤건영한테 수령님께 충성하는 주사파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쏘아붙여갖고 결국 퇴장당했는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그런 게 말이 과했다면 자기가 뭐 사과한다 그랬는데, 진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근본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김일성주의자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김정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김문수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다 이거야. 신영복이 주사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영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김일성 주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윤건영 문제가 됐죠. 정진석 이런 것은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인물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에, 그러니까 김문수가 윤건영을 뭐라고 욕을 했던, 뭐 수령님에 충성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이게요 국감장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의 초점을 정진석의 친일, 김문수의 발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 국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해야 될 시스템, 그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거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논의할 게 국회 지금 의원내각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주목한 일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야 5당이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밑밥을 깔고 있죠. 밑밥 깔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내 5당의 지금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난 이제 10월 4일 날 나온 그건데, 여야가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중대선거구제. 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여야 5당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보시면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 선거구제와 도립과 관련해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5당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미 이게 사실상 물밑에서 이번 그 다음 총선에서 이 내각제를 가기 위한 이제 결정적인 난 이건 이제 증거라고 보거든요. 자 보세요. 소선거지를 이제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거예요. 다당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양당 체제에서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야 우리 양당체 갖고 도저히 이제 이 지금 같은 상황 갖다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석을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금 현재 253석이잖아요. 이거를 127석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 지역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이제 중서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갖고 조정훈 같은 애가 이번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당에 이제 20명, 30명씩 하는 이제 군수 정당들이 쫙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지금 알다시피 그 다 그 위성 정당들 아니에요. 조정훈 같은 애들도 사이비이고 이런 애들하고 다 해서 지금 이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를 하고 해서 말하자면은 막 어중이 떠중이 막 그 지금 이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여러 정당들이 맘만 먹으면 지금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내각제를 간다 그러면은 반발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쫙 분산해서 5당이 5당 체제로 바꿔가고 다당제로 해서 합의했다. 여러 당이 합의한 거다. 네. 양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진행됐어요. 이거 네. 보세요. 정성호, 홍영표, 이원호, 김종민, 이거 이제 이낙연 파들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정의당 장혜영, 기봉속다 용혜훈, 시대정한 조정훈,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예? 네. 이거 딱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뭐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김홍걸 뭐 20명이 지금 딱 느끼시는 게 없어요? 지금 이미 내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 그 2024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만들어 놓고 이 전격적으로 지금 내각제로 가겠다는. 예. 그래서 다당제가 되지 않아도 의원 내각제는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꼭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중요한 역풍이 부니까 건,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분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례대표제를 늘려도 뭐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례대표의 그 명단을 당에서 정하는 게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남의 양산을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바에 의하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되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방형이라는 것은 그 비례대표의 순을 누가 결정하냐면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있으면은 왼쪽에는 당을 하고 오른쪽에는 비례대표 가운데서 누구를 할 건가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개방형인데, 그런데 아마 이 지금 조정훈 씨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절대로 개방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당에서 줄을 세우는 폐쇄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례대표제를 해도 괜찮은데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정치적 그 일본식의 보스가 딱 있었고 그 이 개파 정치가 이제 그 군소 정당 내에서도 살아나는 거고 아직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조그만 소수 정당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 이름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낙연 같은 경우도 뭐 호남당 하나 만들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 조그만 정당 안에서 저항적 그 개파주의를 갖다가 실행 나갈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가 완전히 자민당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자민당 일당 독재가 가능한 게 과반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지금
그 100여 년을 갖다가 지금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이유가 뭐예요? 의원 내각. 의원 내각제인데 네. 자기가 과반수가 아니면서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군소정당 몇 개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국힘당의 영구 집권이 예. 가능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주제가 국회가 재구시를 못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국회는 행정부도 견제 못하고 사법부도 견제 못하고 사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이 한동훈 비번도 못 풀어. 그리고 그 라임 술 접대 받은 거 그거 검사 중에서 나는 거기 안 갔다고 막 발 빼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계산하니까 자기도 참가했다고 그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무죄 받고 나오는 이런 것도 그 견제 못하는 이 국회가 더욱더 권력은 갖고 싶어서 비례대표제. 그렇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한동훈이 만약에 자기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검찰법적으로 오게 되는 검찰총장, 공- 법무부 윤리- 장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국 같은 사법 방해죄 탄핵 받아야죠. 탄핵.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윤리라든지 예. 검찰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수사에 기관에 있는 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국회에서는 전혀 그 립 서비스만 이렇게 입만 탄핵이란 말을 올리고 절대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그런데 그 국회는 더욱더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사회 문제의 경제학에 남긴 말이에요. 국민들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위정자들의 돌팔이, 위정자들의 말만 믿는다. 대중은 개혁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데 시스템 개혁에 관심이 없고 정당만 바꾼다. 이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지금은 쌀값 정상화 이제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국힘당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국힘당이 대자보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쌀값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저는 이재명 씨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국힘당이 반대하면 자기가 할 수가 없거나 곤란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고쳐서 자기를 편들어 줄 수 있는 시민, 민초들에게 발언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개혁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재명 씨 눈에 밟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퍼주고 싶었는데 그 퍼주고 싶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칼자루를 자기는 혼자서 흔들어 봐야 이게 가난한 사람들 입에 뭐를 넣어주기가 참 힘이 들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능한 국회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이 편리한 대로 말을 내뱉는 이 더불어민주당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거 자체를 믿고서 뭐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그 국민들에게 개헌 발언권도 주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별거 뭐 우리가 지금 짬짬이 짬짬이 상태고 우리가 지금 뭐 선거 비용도 똑같이 나눠가지고 빌딩 예. 돈 넣고. 이런 체제를 결국은 엎으려면은 우리 민초도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참 누가 뒤집어 엎기는 그냥 국회의원들 그래도 우리가 뒤집어 엎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이재명 씨를 추다를 해서 등등 여기 그 헛소리 하고 있는 박홍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박홍근하고 박찬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떠들면은 좀 말을 국힘당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뭐. 자 오늘 목요 시사 토크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것을 마치는 걸로 네. 하죠. 예,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